네, 고맙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 의견 조금 듣고 발표자들에게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실천 현장에 오신 분들 누가 대표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많이들 들어오셨는데. 네, 저 안산시장의 주간보호시설의 강경희 원장입니다. 예, 시간이 많이 없어서 예, 저 금방 김정은 연구원님 토론 해주신 내용에 저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복지 현장에서 만들어진 제도나 그 다음에 어떤 실천 기술의 기법들에 대한 어떤 새로운 대안책으로 타임뱅크가 활용이 되어져야 되고 그 복지관이나 그 다음에 뭐 지역사회의 어떤 뭐 서비스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제공 방식들이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도 기존의 어떤 전문가 중심에서 그다음에 기관 중심의 어떤 서비스와 홍보에 치중하는 면이 굉장히 많은데 비해서 당사자들의 어떤 삶의 변화라든가 그 고충이 제대로 이렇게 해결이 되어지지 못하고 지역에서 여전히 하나의 그냥 섬으로만 계속 남아서 그냥 제공되어지는 어떤 복지의 어떤 그런 어떤 흐름이나 현황들을 저는 새로운 대안책으로 만약에 저희가 복지적인 기반을 만들고 실천적인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바로 타임뱅크를 활용한 코프로덕션의 어떤 그 방법들이 아닐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시 복지관도 그렇고 그 복지관이 꼭 아닌 이러한 어떤 서비스들을 이 대안으로 가져갈 수 있는 고민들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다른 분 한 분 더 들을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또 혹시 말씀하실 분 이야기를 하시죠. 조금 더 생각하실래요? 우리 발제자들 뭐 토론도 듣고 또 향후 또 계획에 대한 이야기도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덕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좀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문길 박사님 말씀 중에 영케어러 있잖아요. 영케어러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제도 복지와 자산 접근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보면 영케어러의 문제는 저는 투트랙 어프로치를 해야 될 문제다. 이게 원트랙은 뭐냐 하면 케어링 하는 부담 자체를 어떻게 완화할 것이냐, 이건 국가가 해야죠. 그래서 이거는 해외 사례로 보면 대체로 많은 나라들이 케어러 액트라는 거를 갖고 있습니다. 케어러 액트라는 게 뭐냐면 우리로 치면 노인요양 신청을 하면 건보에서 가서 신청 조사를 하는 중에 보호자의 상태가 현저히 위험하네, 정말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네 하면 즉각에서 바로 케어러 어세스먼트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이 체계를 작동시키는 게 이제 케어러 액트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지금 케어러 액트가 없는데 이 케어러 액트가 있으면 지금 영케어러의 문제가 요 안에서 흡수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영케어러를 따로 놓고 제도 설계를 하면 또 파편을 만든다, 뭐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케어러의 문제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케어하면서 젊은 시절에 귀중한 기회를 다 잃어버린다는 게 문제잖아요. 이 대목에 관해서는 자산 접근을 통해서 어떻게 연결을 만들어 줄까, 이렇게 들어가는 투트랙 어프로치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장애 노인 말고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좀 구체적인 사례들이 없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를테면 정신장애의 경우에는 일본의 베데레이 집 같은, 그러니까 이제 정상을 서로 나누는 그 자체를 귀중한 경험의 공유로 보고 접근하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영국 같은 데서는 이제 일종의 정신건강 위험이 있는 사람들이 국가가 보건소에서 지원해가지고 스포트 그룹 같은 걸 운영하면 국가가 지원하는 그런 국가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에서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클럽의 리더로 성장하고 정신건강 전문가로 성장하고 이런 경로를 지원한다든지,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이 자산 접근도 국가의 지원이 없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국가의 마중물이라고 하는 전제가 꼭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김문길 박사님께 들을 수 있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인재 교수님께는 첫 번째 공공성 개념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가 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공공성 개념은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공공성은 그 담론으로 보면 3세대 발전을 이루어 왔다고 하는데 그 1세대가 코어 어프로치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국가가 소유하면 공공, 국가가 소유 안 하면 안 공공 이렇게 구분하는 방식인데 이게 1세대 접근 방식이고 2세대 접근 방식은 디멘셔널 이게 다차원 접근이라고 그래가지고 국가가 꼭 운영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법령에 의해서 운영하게 하거나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공공으로 본다. 이게 다차원 접근 방식이고 이게 2세대고요. 3세대는 지금 다 공공성을 정의할 때 대체로 어떤 추세냐면 공공적 가치에 동의하고 공공적 절차를 준수하느냐 이걸 따져야 된다. 그래서 이게 국가가 관여하고 안 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공공적 가치와 공공적 절차 이걸 따지냐 안 따지냐 이게 준수하느냐 아니냐 이렇게 가야 된다. 이게 공공성 논의가 이렇게 확장돼 있는데 우리가 공공성을 국가가 운영하면 공공성 이렇게 정의 내리는 거는 너무 트렌드에 우리가 이게 낙후된 개념이다. 그래서 이게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것을 확장하더라도 공공성의 개념을 지금처럼 정리하고 나면 대립각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은 자산 접근이나 코프로덕션 이런 것들이 국가 소유라고 하는 걸 가정하고 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차별성이 뭐냐 하면 이것도 그냥 아주 압축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 복지에서 서비스는 어세스먼트 플래닝 이런 절차잖아요. 근데 이제 자산 접근은 퍼스널 어셋 매핑, 커뮤니티 어셋 매핑 이 절차를 통해서 두 매핑의 리소스들을 어떻게 결합시킬까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상당히 좀 차이가 있다. 뭐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런 게 좀 뚜렷한 차이일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손수럽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타임뱅크가 이게 전략적 포지셔닝을 굉장히 잘해야 될 것 같다. 이거를 우리는 코프로덕션, 자산 접근 이런 거를 다 포함합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상당히 입지가 좀 혼란스러울 것 같다. 오히려 타임뱅킹은 모든 사람의 시간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나눕니다. 다만 나누는 원리나 방식의 여러 가지 철학적 또는 뭐 실천적 흐름을 차용합니다. 결합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타임뱅크의 고유한 공간이 생기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정은 박사님 말씀 중에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이제 국가 서비스하고 자산 접근의 민간 서비스를 자꾸 이렇게 이원론으로 구분하면 사실 끝에 가서 굉장히 허망해져요. 왜 허망해지냐면 사실 국가 서비스도 자산 접근처럼 변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국가 서비스는 자산 접근이 아니라 기빙 방식으로 계속 냅두고 그걸 강화하고 딴 데서 자산 접근하겠다. 이건 사실은 논리적으로 모순이에요.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방향이 옳으냐의 문제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사실은 사회 서비스의 원리도 3세대 진화를 해왔는데 1세대는 의존, 디펜던스. 그 손 대표님 뒤에 붙어 있는 그게 인터디펜던트죠, 그죠? 네네. 인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디펜던스, 의존, 동정 이게 1세대 모델이고 이게 여기에 대한 2세대 모델이 인디펜던스. 자, 우리 동정받기 싫으니까 자립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자립 담론으로 대표되는 인디펜던스 모델이고 요즘 이야기되는 거는 뭐냐 하면 인디펜던스를 열심히 해봤더니 각자를 고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더라. 그래서 이제는 3세대에서 디펜던스와 인디펜던스를 결합시킨 인터디펜던스 모델로 국가 서비스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서비스 담론의 큰 흐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서비스도 이런 방식으로 재편돼야 되고 재편되는 중에 민간의 에너지와 국가의 에너지가 어떻게 결합될 것이냐 이렇게 봐야 돼야 이게 이제 전망을 찾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 각 토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주셨는데 우리 현실이 그걸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아쉬운 게 사회서비스 정책이 왜 그 직접 고용과 아니면은 직접 고용만이 공공성의 보장인 것처럼 담론이 최근 몇 년간 있었는지 많이 안타까워요. 그 수준에 머물러 있고 지금 사회서비스 원법도 거기에 지금 이제 나온 데에 대한 어떤 김영덕 교수가 지금 발표한 내용들이 조금 더 담론화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발표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김미옥 교수님. 예. 네. 저도 오늘 좀 많이 배우고 또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성찰의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우선 자산 접근하고 코프로덕션이 굉장히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아서 김영주
교수님 한번 만나서 더 저의 고민을 좀 풀어헤치고 같이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고요. 우선 우선 영케어러에 대해서는 이 코프로덕션 방식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우선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이 연구를 시작하고 이 개념을 발견하면서 이제 코프로덕션이라고 할까 공동생산이라고 할까도 굉장히 많이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공동생산이라는 표현이 아까 손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코프로덕션이라는 그런 원래의 의미를 다 담고 있지 못한 것 같아서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의 접근이기도 하고 어프로치이기도 하고 모델이기도 하고 전략이기도 하고 방법이기도 하고 이 코프로덕션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처음에 이 코프로덕션을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현실에 적용할 수 있어? 이게 저의 궁금증이어서 발달장애인에게 우선 적용을 해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시도했었던 게 이제 장애인의 날, 장애인 복지관에서 장애인의 날을 기획하는데 장애인 날을 기획해서 행사를 할 때 이 코프로덕션 방식을 활용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건 코로나 때문에 못했었고 아까 제가 경기도에서 한번 했었다고 했죠. 또 다르게 제가 좀 하다가 지금 중단된 건 뭐냐면 이제 모 시에서 제가 행복위원회 위원장인데 이 시민들의 행복을 대상으로 해서 거버넌스를 구축할 때 이 코프로덕션 방식을 적용해서 어떻게 하면 어떤 한 지방자치단체의 시에 시민의 행복을 조금 좀 더 잘 구현해 이런 것들을 약간 시도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늘 발표는 주로 이제 발달장애인에게 조금 초점을 두고 했지만 이게 발달장애인 개인뿐만 아니고 가족, 지역사회 혹은 더 큰 어떤 차원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코프로덕션이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접근이기도 하고 방식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코프로덕션에 참여하는 워킹 그룹의 모습과 과정의 절차가 달라질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액션 리서치에서 발표했었던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관련돼서는 딱 목표가 개인별 자립 지원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여러 이해 당사자들로 워킹 그룹을 구성하고 만나고 전략을 구사했거든요. 근데 또 제가 예를 들어서 그 행복위원회에서는 좀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목표에 맞는 그룹과 또 방법과 절차를 활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연성이 또 다른 이 코프로덕션의 장점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유연성이 장점인 거에 또 그 뒷면에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코프로덕션을 기획하고 뭔가 그림을 그릴 때 많은 브레인스토밍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아이디어의 공유, 창의성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 많은 사람들과의 논의, 그리고 창의적인 방법의 적용 이런 것들을 꼭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이 코프로덕션 공부하면서 호주 연수 갔다가 봤던 사례를 역으로 해석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공유주택에서 살고 있는 자폐를 가진 방송국에서 일하는 청소년의 집을 방문하게 청년의 집이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서클 오브 서포트로 소개를 받고 가서 집을 봐서 봤는데 코프로덕션을 공부하고 나니까 코프로덕션의 하나의 그런 걸로도 해석이 가능한 게 뭐였냐면 이 발달장애인이 이제 직장 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요. 공유주택에서 이제 물리치료사 선생님하고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직장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제일 제한점으로 작용했던 게 뭐였냐면 아침에 출근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같이 살고 있는 물리치료사 선생님은 출근을 더 일찍 하기 때문에 이분을 깨우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이 서포터가 어떤 거를 했냐면 그분 집 주변에서 가까운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제 구한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을 구했냐면
아침에 8시에 와서 이분을 깨우는 것만 하는 그런 분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하고 그분은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단순한 활동 때문에 이분은 직장 생활을 굉장히 잘 할 수 있고, 그 아침에 한번 깨우는 거는 그 이웃의 입장에서 그렇게 힘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또 내가 누군가의 삶에 엄청나게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서로 윈윈하고 정말 호혜성이죠. 서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걸 공유하게 되는. 그래서 이 코프로덕션 방식은 저는 앞으로 이 실천 분야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큰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각각 말씀드리기보다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동기부여 방안 이런 거 되게 다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앞으로 또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많이 적용해 보시면서 또 같이 서로 성장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 대표님, 오늘 참석하신 분들 이 자료 나눌 만한 분 혹시 발표하실 분 안 계실까요? 또 혹시 제가 잘 참석하신 분 특성을 몰라서 네, 잠깐만요. 지금 뭐 이렇게 단체로 문자 주신 분은 실천 사례들을 좀 모아보면 좋겠다 이런 제안도 주시긴 했는데요. 혹시 참석하신 분 중에 전체가 좀 공유하면 좋을 내용을 또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좀 그분 발표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았어요. 예, 아까 교수님 계셨는데 아마 일정 관계 때문에 나가신 것 같아가지고 아쉽게도 못 들을 것 같고요. 예. 오늘 서울장애인 종합복지관 쪽에서도 오셨는데 그쪽에 좀 대표격으로 우리 홍정표 부장님 좀 한번 말씀 가능하실까요? 네네. 잘 들리십니까? 네. 네네. 네, 오늘 교수님들, 김용득 교수님, 김미옥 교수님 발표 듣고 또 저희 서울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실천 현장에 있으면서 오늘 다시 한번 배우고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장애인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사업가로서 지역사회를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에만 많이 집중했었던 것에 좀 성찰 포인트가 있었고요. 다시 한번 당사자의 지역사회로 인식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부분들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희옥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실제적인 당사자의 참여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고민들인데요. 작은 일 하나라도 지역 주민과 관계되어 주민으로 인식되는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일상은 무엇일까 계속 고민하는 과정 중에 실은 손설학 대표님 통해서 마을 공동체 통해서 손설학 대표님 소개받았고 그리고 올해 서울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자원봉사 그러니까 저희는 자원활동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사업 영역에서 상호 나눔 활동의 이름으로 타임뱅크 실천을 한번 해볼 시도를 계획을 지금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관심 있는 주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 네트워크 그 사업 본질이 가지고 있는 그 장애인 복지관에서 해볼 만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즉 당사자의 네트워크를 좀 생동 강화시키는데 지역사회 자산들을 당사자의 자산화해 나가는 과정들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저희도 사실은 한 걸음씩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서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정리된 내용들 다시 한번 리뷰해보고 그리고 실천 현장에서 뜻있게 또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많은 실천 현장을 향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한 분이 이 코프로덕션에 대한 번역된 책 추천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타임뱅크 코리아에서 그 가지고 계시죠? 홈페이지 가면 어떤가요? 책으로는 아직 나온 게 없고요. 뭐 자료? 자료는 많이 있습니다. 아마 또 김효 교수님도 많이 가지고 계실 거라 보는데 예, 한번 김 자료 교수님 공유하도록 알려주시면. 네. 네. 저도 영어 많이 봤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말로 논문된 게 대부분 좀 약간
미시 쪽에서는 적용보다는 약간 중시나 거시 차원에서 주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큰 그림에서. 그래서 네, 앞으로 책을 써보든지 번역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까 앞서 우리 손 대표님 소개할 때 예, 학문적으로 사실은 이 코프로덕션 발표하신 분하고 우리 칸 박사님하고 서로 이 연결돼서 소개된 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유사하게 개념을 잡아서 한 분은 실천 현장에서 그 개념을 끄집어내어서 소개를 했고 사역 하시는 그분은 이제 학문의 현장에서 끄집어내는데 유하게 이제 같은 개념을 유사한 시기에 이제 대부분 발견한 거죠. 그런 현상이고 대부분 일부 소개된 내용들은 아마 타이밍 코리아 자료실에도 올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또 김비옥 교수님도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뭐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충분히 이야기는 나누지 못했습니다만은 또 두 분의 발표가 예, 또 편곡회기 하나 올려주셨고요. 조금 시간만 더 있으면 각각 더 설명을 듣고 또 사례들도 리뷰를 하고 하면 좋을 텐데 그런 시간이 없어서 좀 아쉽고요. 우리 손 대표님도 하실 말씀이 많으신데 지금 뭐 교육에 다 담을 수 없고 시간적으로 토론자다 보니 충분히 뭐 시간을 다 못 드린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이렇게 또 경기연구원에서 오늘 이렇게 또 장을 열어주셔서 또 이 코프로덕션과 또 타임뱅크와 이런 부분들이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마치기 전에 뭐 또 공지하거나 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혹시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예, 예, 하세요. 예, 저는 부산에서 이제 마을 활동, 뭐 도시 재생, 주민 조직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그런 활동을 하면서 타임뱅크를 좀 알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좀 전파를 하고 손 대표님하고 이제 관계 속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분위기 자체는 이제 연구하신 내용을 말씀하시다 보니까 당연히 좀 전문적인 내용이고 용어도 저도 뭐 이렇게 뭐 복지를 한 전문가도 아닌 상황에서 좀 저는 어렵다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지만 분위기가 이제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타임뱅크 코디네이터가 마을 활동과 다르지 않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주체적인 주민 조직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그 역할을 할 때에 주민 스스로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촉진자 역할로서의 주민 조직가가 필요하다. 그럼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쭉 내용이 나오는데 타임뱅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 활동가가 바로 타임뱅크에 대한 충분히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그렇다면 결국 이제 연구자들에 의해서 연구되어진 내용들 당연히 이제 우리 백그라운드가 되어야 되겠지만 정말로 더 백그라운드가 되어야 될 것은 이미 우리의 일상생활이나 전통 속에 이러한 것이 흔적들이 있다라는 또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현장에서 활동가들이 더 발굴해서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있었던 것이 얼마나 많고 실질적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좀 발굴하는 작업들이 정말 중요하다. 그것은 이제 현장 연구가 되겠죠. 이제 활동가들의 활동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코디네이터 양성이 중요하다라고 연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좀 강조가 되면서 특히 핵심적인 단어에 대한 좀 쉬운 단어로 번역되어서 공식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어가 그대로 현장에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전문적인 뭐 영어식 표현이나 다른 좀 어려운 말로 되어 있으면 이제 주민들 삶 속에 들어가기 힘들어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주민한테 물어봐서 다시 거꾸로 올라와서 연구자들의 좋은 소재가 되어서 결정이 되어진다면 참 좋은 출발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 연구가 바로 김미옥 교수님 하고 있는 액션 리서치예요. 함께하는 현장에 계신 분들이 문제 해결을 함께 모색하는 전문가와 그런 모색이니까요. 부산에서도 아마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 또 전국적으로 협업과 관련된 거는 또 타이뱅크 코리아가 또 그런 역할을 해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예, 정확하게 이제 2시에 시작해서 이제 4시가 다 돼 가거든요. 딱 정확하게 2시간 했습니다. 더 이상 집중하기 어려우시죠? 고생들 하셨습니다. 2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 기회에 우리 타임뱅크 코리아가 또 잘 또 코디해서 또 한 단계 더 나은 또 현장 밀착적인 발표든 또 이론적인 발표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